박 전 비대위원장 여진 계속, 철험에도 겨눴다.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박 전 비대위원장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싸웠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꽝 치고 나갔다라는 보도 어제 해드렸습니다. 그 충돌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윤호중, 박지원 두 명의 비대위원장이 나란히 당의 집중 유세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박 전 비대위원장은 586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586 지도부 의원들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이 철험의 주요 멤버인 최광욱 의원에 대한 징계 건도 박 전 비대위원장이 문제 삼고 나섰는데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받아주지 않는 모습입니다. 들어보시죠. 비대위의 비상징계 권한을 발동해서라도 최강욱 의원의 징계 절차를 합당하고 조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조금 다른 입장 같아요. 이게 지방선거 이후에 하는 윤리심판원에 넘긴 것도 비대위 결정이다. 어느 게 지금 결정으로 봐야 됩니까? 두 분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오늘 중에 조금 윤 위원장과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네. 조속히 처리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자세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판단이긴 합니다. 586은 이제 좀 물러나야 한다라는 것도 크게 충돌을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왜 최광욱 의원에 대한 징계를 선거 뒤로 미루느냐에 대해서 박 전 비대위원장은 강한 불만을 제기했고, 어제 말하기로 오늘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논의해서 당장이라도 비상징계 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났고 박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비상징계 권한은 어제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이 건에 대한 회동 자체가 불발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야 의견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천하람 위원장님, 네. 박 전 비대위원장이 문제 삼고 있는 거는 586 용태뿐만 아니라 왜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 짤짤이 네. 징계를 선거 뒤로 미루느냐에 대한 강한 불만을 재차 제기하고 있어요. 비상 징계 권한 뭐 이런 것도 있나 봐요. 네, 그렇죠. 지도부가 원한다면 이제 빠르게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뭐 양당 모두 다 있습니다. 이제 의지의 문제인 거죠. 근데 박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기존에 이제 성폭력 이런 거에 대응하는 N번방의 뭐 불꽃 추적단 이런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범죄 내지는 뭐 성희롱, 성비위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보여줘야 된다. 특히 본인이 들어와서 비대위원장 자리를 맡은 이상 기존의 민주당에서 가지고 있던 뭐 박원순, 오고돈 이렇게 이어지는 성비위와 관련한 논란은 자기가 무조건 털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못 해내고 나면은 박 전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그 이후에 자기의 정치적인 자산을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선거가 어려운데 최강욱 성비위를 왜 징계 안 하냐, 이게 박 전 비대위원장의 강한 불만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징계를 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아마 박 전 비대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2030 여성들의 표심 이반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원칙론적으로 깨끗하게 대응을 하면 오히려 지방선거에도 도움이 될 거다. 예. 저는 이런 판단을 박 전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비상징계 권한을 어제 발동한다고 했는데 발동이 안 된 걸로 봐서, 그리고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불발된 거 봐서 아마 이 두 사람 사이의 회동 자체가 불발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은 어떻습니까? 네, 이 해당 싸움이 사실 586 용태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최광욱 의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서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박 전 비대위원장께서 본인이 이야기한 그 기자회견에 대한 시기와 그 책임에 대한 이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금 시기 자체가 지방선거 이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586 용태라든지 그다음에 최강욱 의원 징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책임을 질 수 없는 발언들이기 때문에 지금 윤호중 위원장과의 마찰이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선거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길 수 없는 선거도 있다라는 관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선거 중에 있고, 만약에 이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 비대위원장은
지금 해당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는 자리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대위가 다시 한번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마지막까지 586 용태라든지 이런 것을 책임지지 못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까지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586 용태라든지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 발언은 본인이 책임질 수는 없지만 오히려 분란만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비대위 안에서도 그럼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지금 선거 전에 586을 용퇴시킨다라고 얘기해놨지만 선거 끝나고 나서 우리가 그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게 된다면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하는 그 책임에 입각해서 하는 그런 비판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586 용퇴 관련해서 시기의 문제가 더 저는 불거졌다고 보는 게 사실상 그 정당의 공천은 비대위원장이 직접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이만 가지고 586을 용퇴하라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기도 한데 그 공천을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이름이 찍힌 직인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앞뒤가 달라질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건데 본인이 공천하고 본인이 586 그런 세대들은 나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말이 어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분란의 씨앗은 만들어 놓고 당연히 100번 1000번 맞는 말, 저도 기자회견문을 봤지만 맞는 말입니다. 충분히 해야 될 말이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으로서 혁신과 쇄신 그리고 국민께 100번 1000번 사죄해야 되는 것은 100% 맞는 이야기지만 이 말의 앞뒤가 그리고 이 것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에 대한 시기 조절을 저는 실패했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분란의 씨앗이 된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비대위원장이 한 발언으로 인해서 기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은 이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 시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박 전 비대위원장의 문제 제기는 이걸 왜 선거 뒤로 미루느냐. 당장 징계해야 된다. 하지만 이제 고 대립선에 있는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다른 당 지도부에서는 선거 뒤로 징계를 미루자라는 의견으로 지금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것이 옳은가, 누구 말이 맞는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인데 두 분 의견 들어보죠. 먼저 김재수 위원장. 이게 비대위가 지금 선거를 치르는 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가 없는 상황이고 비대위가 지도부를 가름하고 있는데 비대위원회의 최고의 선거 전략은 처절한 쇄신입니다. 비대위원 출신이잖아요. 그럼요. 제가 이제 비대위원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저 국민의힘 당시에 이제 지난해 재보궐선거를 저희가 비대위 체제에서 치렀는데 저희가 어떤 특별한 선거 전략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묻던 선거 전략을 바탕으로 이렇게 선거를 지휘하겠다라는 전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저희가 5.18 가서 호남 홀대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죄드리고 그다음에 지난날 보수 정당이 청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관심했다라는 반성하에 저 같은 젊은 청년 비대위원들을 또 전면에 앉혀서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시킬 수 있게 했고 그다음에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말 그대로 그전까지 보수 정당이 부자들 위한 정당이다라는 비판들을 처절하게 쇄신하는 작업만 내리했었거든요. 그 선거 결과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큰 표 차이로 당시 이제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이 이겼거든요. 비대위의 확실한 선거 전략은 처절한 쇄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지금 보기에는 지금 당장 징계를 하거나 박지원 위원장이 세게 쇄신의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당연히 선거에 패배한다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제3자 입장에서 그다음에 상대당의 입장에서 민주당이 저렇게 무섭게 쇄신을 하는 것이 더 무섭거든요. 오히려 지금 당장 박지원 위원장의 말을 좀 막거나 내지는 저것은 개인의 의견이라 치부하는 방식이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습니다. 아직까지 민주당은 정신 못 차렸구나라고 국민들한테 인식시켜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 박지원 위원장이 저렇게 세게 쇄신의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오히려 선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방식에서 출발해야 정말 쇄신이 일어나는 것이지 당장 선거 앞뒀으니까 당장 뭐 앞뒀으니까 쇄신 미루다 보면 차일피일 절대 못합니다. 아니 그동안 우리가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크게 패하고 이후에 대선에서도 패하고 해서 얼만큼 쇄신할 시간이 많았습니까? 이렇게 미루다 보면 민주당은 영영 쇄신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박지원 위원장한테 조금 더 그 말에 힘을 좀 실어주고 싶습니다. 예,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선거 전에 징계를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조차도 내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혹자들은 이 철험회가 검수완박 국면 때서도 정말로 강력한가? 박 전 비대위원장보다 뭐 이런 시선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우선 뭐 이제 국민의힘의 비대위에 비교해 봤을 때 국민의힘은 김종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막강한 비대위원장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힘을 추동할 수 있는. 근데 사실은 민주당은 지금 비대위원장이 공동 비대위원장이지만 사실은
둘 다 확실하게 지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차이점이고, 다만 이제 최강욱 의원의 어떤 그 문제를 당장 이렇게 액션에 들어가는 게 맞죠. 하지만 지금 현재 전국에 수천 명의 민주당의 선거운동원들이 봤을 때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게 당의 쇄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한 길이라기보다는 당의 분열로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이 현재의 국면은. 그래서 막강한 힘을 가진 위원장이 중심에 서서 쇄신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형국으로 보여주지 않고 공동 비대위원장끼리 싸움하는 형국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뛰는 많은 후보자들 입장에서 힘 빠지는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면에서 조금 안타깝지만 이것은 전열을 정비하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박지원 위원장이 어떤 형태로 가든 비대위원장이지 아니든 어떤 자기가 생각했던 일을 추진해가는 동력을 서로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당 내에서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옳다라고 두둔하는 의원도 소수 있고,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왜 이러냐라며 질타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호남에서 후보들이 올라왔고 김남국 의원의 목소리까지 같이 들어보시죠. 선거 이후 전반적인 당 혁신안 수립 입안할 혁신위원회를 거당적으로 구성하여 새롭고 강한 민주당 만들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전력 투구하여 국정균형과 민생 안정을 바라는 국민, 지지층, 당원들의 바람에 부응해야 합니다. 저희가 기업에서도 그 사람들을 내보낼 때 굉장히 존중하고 예우하고 명예퇴직 수당도 막 줘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불쑥이 너희 나가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폭력적이고 위압적이에요. 공감대도 못하고.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 등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호남 후보들이 올라와서 박지원 사태를 비판한 겁니다. 지도부는 전력 투구해야 될 때다. 선거 이후에 쇄신하라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지금 쇄신해야 한다라는 기자회견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기자회견문을 전문이 이제 꼼꼼히 보면 대부분 맞는 말이고 쇄신을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은 많은 의원님들과 그리고 많은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동일한 부분입니다. 우리 김재섭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당연히 민주당은 처절하게 개혁해야 되고 혁신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사태에서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당을 안정적으로 실제 개혁과 쇄신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이제 비대위원장인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비대위를 소집해서 비대위원들을 이렇게 혁신안이 될 수 있게끔 확신을 시켜주고 확인을 받아놓고 실제로 행동에 보여줬어야 되는데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비판받는 지점은 뭐냐면 혼자 나가서 이야기를 먼저 던져놓고 비대위원회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어 나가고 당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당원 당규를 개정한다거나 그리고 당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외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혁신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 바깥에 먼저 논란을 먼저 가지고 만들어 놓고 들어와서 이제 본인의 주장이 맞다라고 펼치는 부분에 대해서 분란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려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거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